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려 상주가 26.1mm, 안동이 14.5mm, 대구가 7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늘은 일부 내륙에선 우박이 떨어지겠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18.2도, 구미 16.9, 안동이 16.5, 포항이 17.8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29도, 안동이 27도, 포항이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달 2일이면 제7대 대구시의회가 출범을 하는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선 의원인 이동희 의원과 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삼선의 도재준 의원, 3대 4대 의회 때 시의원을 지낸 뒤 10년 만에 다시 의회에 입성한 삼선의 김창헌 당선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는 삼선의 김의식, 정순천 의원, 재선인 박상태, 김원구 의원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을 놓고 관행대로 선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능력 위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과열과 대립 양상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를 이상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상선, 재선 그런 의미를 자꾸 다른 내부에서 자꾸 상선들이 자꾸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패널링 비슷하게 의외로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선거 이후에 후유증으로 사실상 좀 눈에 안 보이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일 좀 걱정스럽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벌써부터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물밑 협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7대 대구시 의회는 신임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출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조와 의회 본연의 견제와 비판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의장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친환경에다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지만 설치 비용 때문에 선뜻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제 정수기처럼 집에서 대여료만 내고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신정희 씨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5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요금도 20만 원이 넘었지만 지난해 12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5만 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매달 300kWh 정도씩 직접 전기를 생산하면서 누진세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6월달 고지서는 1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요금 고지서예요. 그러니까 많이 절감이 되는 편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태양광 대여 사업에 신청하면 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주고 가정에선 월 최대 7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7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은 임대료를 내고도 7만 원, 21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은 1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800만 원가량의 설치비는 가정에서 받는 임대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포인트를 받아 충당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쪽에는 굉장히 정부 지원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단체나 이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해야 하는 가운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주택 가치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반드시 에너지 성능을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표시함에 있어서 모든 건축물이 그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가치가
결국에는 건축물에도 그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 대신 자생적인 소량 생산, 소량 소비 방식이 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25 전쟁에 징집됐던 소년병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6.25 참전 소년, 소녀병 전후회 박태승 회장 등 5명은 지난 13일 국방부, 국회 등을 상대로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중 국방부 장관이 청구인들을 강제 징집한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아동권 등을 침해한 것도 위헌이라며 강제 징집 탓에 아동의 권리 등을 침해한 상태에 대해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 부작위 역시 위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대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단 등 이전을 마쳤거나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9곳과 영남대 경북대학교 등 지역의 14개 대학이 참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경북도 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 29,600여 명과 고등학교 2학년 24,600여 명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을 평가하고 사회와 과학 시험은 중고등학교 20개 학교를 표본으로 정해서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와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등 4개 단계로 구분해서 9월에 학생들에게 통지되고 학교별 평가 결과는 3단계로 나눠 11월에 학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1일에 실시한 2014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의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의 평균 응시율은 70%로 지난해 50.2%보다 많이 높았고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운전직은 75%의 응시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